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면비입니다. 오늘은 숙명여자고등학교 24년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상하게 여고 문제를 올리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섭섭한데, 그래도 한 번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며 숙명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명여고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1등급 컷이 100이었어요. 아마 1등급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1등급 컷을 이제 뭐 1등급 컷?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100점 맞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1등급 컷 딱 걸친 사람들보다. 그래서 문제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 1 더하기 2i 더하기 1 빼기 3i, 그 다음 얘는 2가 되고 마일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세제곱 하고요. 더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번 3번 보겠습니다. 두근의 b. 그러면 2k, 3k란 얘기인데, k를 이미 썼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자 2a, 3a란 얘기인데, 문제에서 곱은 6k고 합은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냥 4랑 6이면 되겠네? 그럼 얘가 24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x 빼기 1로 나눠서 나머지가 2다. 그냥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시면 a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이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이등변 삼각형을 잘 잘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A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24니까 이 부분을 A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자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우리가 이 24에서 A를 딱 빼셔서 A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두 개를 어차피 이렇게 곱해서 최대가 돼야지 그 대칭된 부분도 최대가 되잖아요. 그럼 A 값이 12일 때 최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복수수 Z와 켤레복수 Z바에 대해서 옳은 걸 있는 대로 골라라. Z가 실수면 Z바 당연하죠? Z 곱하기 Z바가 0이라는 얘기는 Z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실수인 거 당연히 맞고요. 디귿 Z제곱이 허수면 Z는 허수다. 이게 우리가 수학하에 명제를 배웠으면 이제 공통수학 2네요. 명제를 배웠으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냥 대우를 쓰면 되는 거죠. Z가 실수면 역으로 Z제곱이 실수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공통수학 2를 안 배운 사람은 이 문제 못 푸나요? 아니죠. 풀 수는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Z제곱이 허수라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I로 놓고 진짜 제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허수가 되려면 우리 문제에서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됩니까? 네, AB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곱한 결과가. 그럼 AB가 0이 아니란 얘기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란 얘기니까 저절로 Z는 허수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우를 배웠다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였죠. 넘어가겠습니다. 7번. 이게 컷이 100이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빨라지네. 보겠습니다. 이 식이 지금 이거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오메가를 대입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 더하기 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더하기 B는요. 2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로 다 이항을 하시면 A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 그 다음에 더하기 B 더하기 2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고 여기 있는 값도 덩달아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B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7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서 네, 이 몫을 구해서 A와 B 값을 알아내도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1차식 gx에 대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g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는 0을 해서 근을 구해보면 알파 베타 1이란 얘기죠. 그러면 gx가 1차식이라 그랬으니까 모르니까 ax 더하기 b로 놓더라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끼리 묶어서 곱해서 더한 결과는 얘는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알파 베타를 곱한 결과는 우리가 마이너스 b가 되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나올 거고 밑에서 a 값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문제에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ax 더하기 b라는 gx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3을 대입하시면 정답이 1번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아리그리랑 같이 EF를 지름으로 하고 지름형인 반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A가 되겠죠. 그리고 반원 나오면 반드시 중심에서 원위의 점을 이어보시면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지금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2분의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아니 큰일 날 뻔했어. 2분의 A가 되겠죠. 왜냐면 A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뭐 하시면 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제곱, 그쵸? 2분의 A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A제곱 더하기 4분의 A제곱 이걸 한 결과는 이 위에 거 제곱하시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럼 날라갈 거고 결국 남아있는 부분에서 B분의 A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B제곱으로 나눠보시면 B분의 A제곱 마이너스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B제곱으로 나눴으니까 B분의 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한 건 B분의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지만 문제에서 B분의 A에서 A와 B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모의고사 기출이죠. x제곱 더하기 x 빼기 12 여기서 마이너스 붙인 게 이제 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어떤 얘기냐, 마이너스 4와 3을 사이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4와 3을 벗어날 때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시고 얘는 이렇게 들어올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4점이다. 그럼 항상 경계를 접할 때와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4,0을 지날 때로 경계를 나눠서 4점에서 만난다면 그 사이에 있는 직선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럼 지금 얘부터 구하면 쉬울 것 같아요. 마이너스 4,0을 지나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k 값이 뭐가 될 거냐면 8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다른 하나, 그 위에 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하시면 됩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데 이 친구랑 누구랑 판별식 쓰냐면 얘랑 판별식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k-12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가 판별식 썼을 때 9-4k 더하기 48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4k는 지금 57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때 k 값은 4분의 57이 될 거예요. 그러면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8부터는 안 됩니다. 9부터 돼야 되고 14까지 되면 되겠네요. 그럼 9부터 14까지는 5개라면 안 돼. 네, 6개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양수 a에 대해서 이차항계수가 a인데 최소값이 7이고 나번 조건 통해서 지금 얘가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100점이 나온 이유가 있네요. 2,7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을 바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차항계수가 a라 그랬으니까 a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그래프와 또 접한데요. 참 이때는 좀 많이 쉬웠던 것 같아. 얘가 이제 중근을 가지시면 되겠죠. 그럼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 얘를 이제 묶어주시면 a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ax인데 얘를 불러오면 6a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를 마머지 오케이? 4a, a, 3a 더하기 1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딱 써주시면요 결국 정답이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9a 제곱 마이너스,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a는 0이다. 이 결과를 나오면 되겠죠. 그럼 6a 제곱 마이너스 12a가 0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a 값은 2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12번.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mn에 대해서 지금 이 결과가 만족시킨다 그랬는데 야, 이거 이때 쉬운 이유가 있네. 왜? 여기서 나온 결과랑 여기서 나온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i가 되고 이 부분이 지금 i가 되는 이런 결과를 맞이를 해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m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 지금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얘 제곱하면 i분의 1 되죠. 그럼 오히려 이 i분의 1에서 세제곱을 해야 i가 되는 거니까 얘는 주기가 8이잖아요. 그쵸? 8인데 우리 문제에서 6승을 했을 때 처음으로 i가 나오니까 우리가 쓸 때 m은 8k-2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i의 n승, 얘는 마이너스 i가 나와야 되는데 주기가 4죠. 그럼 우리가 4l이라고 해놓으시고 마이너스 i가 나오면 우리가 최초로 3일 때
즉 i 3승이 될 때 마이너스 i, 즉 4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3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럼 각각 뽑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46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4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이 2번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가본 조건에서 이 조건을 줬다는 건 지금 어떤 얘기죠? x랑 y가 얘는 음수고 그 다음에 x는 양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는 이제 엄마가 음수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 편이에요. 뭐 좀 이상한가? 아무튼 그래서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데 이 결과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이 안쪽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안에 거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1 플러스 루트 2i고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2i니까 그냥 그 두 개 합차 공식 쓰면 1 더하기 2가 되면서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2x에다가 이거 곱해주면 2x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눌게요. 1 더하기 2i에서 y 곱하시면 y 그러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나눠주시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루트 2x i 이렇게 나올 거고 저쪽에서는 루트 2의 y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우리 문제에서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실수 부분이 사라져야 되니까 일단 y 값은 마이너스 2x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다가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y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4루트 2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실수 부분 0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루트 2x 3을 나눈 거죠? 그럼 3을 양변에 곱할게요. 그럼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3루트 2 뿔마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말한 x값은 그쵸?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값은 여기서 4분의 3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y값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면 될 겁니다. 그래서 4x에서 빼기 8y를 하라고 했으니까 3에서 더하기 12 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1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 문제에서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은 0보다 작다. 근데 이거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구할 수는 있는데 2차 부등식이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아마 이거를 끝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한 a 값을 나중에 대입해서 확인하라는 것 같아. 일단 z4승을 발을 했더니 같다는 얘기는 결국 z4승은 실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4제곱이 실수라는 얘기는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뭐냐? z 자체가 실수인 경우 아니면 z가 뭐인 경우? 순호수인 경우 아니면 z 자체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a 곱하기 1뿔마 i라는 꼴 경우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 a 값이 여기서 중복이 되니까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합이 2a니까 지금 얘를 a라고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따지면 될 겁니다. 왜냐? 문제에서 z가 허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z가 만약에 순허수면 지금 합 같은 경우 뭐가 돼야 되냐면 합은 2a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곱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근데 순허수면 그냥 두 개 딱 발을 해서 하면 실수돼야 되니까 결국 a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모든 실수 a의 값의 개수가 아니라 합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상 얘는 안 구했어도 내가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거 두 개 더하면 2a인 건 알 수 있지만 곱하시면 뭐가 됩니까? a 제곱. 왜냐면 a 곱하기 1 더하기 i랑 a 곱하기 1 마이너스 i로 곱할 거기 때문에 a 제곱이 되고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a 더하기 6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은 0이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될 거예요. 당연히 a 값이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기 때문에 a는 실수가 잘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소수 나왔죠? 약수가 두 개인 숫자. x에 대한 방정식이 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 같은 경우는 2n-2가 되는데 곱이 지금 뭐가 나오냐면 p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p제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어떤 경우랑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p 이렇게 두근이 되는 경우와 1 곱하기 p제곱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럼 각각 이 케이스만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얘가 되면 되니까 이 p가 2n-2예요. 그럼 p 같은 경우는 n-1이 되면 되는 거고 결국 m 값을 구하려면 p 더하기 1이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뭐 나오겠어? 그냥 소수 구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소수 2 집어넣으면 3 될 거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4 될 거고 하나씩 구해야 돼. 소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아마 노벨상, 필즈상을 받을 겁니다. 5는 6, 그 다음에 7은 8, 9 안되고 11, 12 노가다 떼야 돼. 어쩔 수 없어요. 13, 15 안되고 17, 19 몇 가지죠? 30의 자연수 이게 좀 많네. 세야 되니까 21, 23 안되고 25, 27, 29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를 더한 결과가 2n-2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해야겠네요. 뭘 해야 됩니까? m 값을 우리가 구하자면 얘를 넘기면 지금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p제곱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p에다가 하나씩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두 개가 나눠지려면 얘가 홀수가 되면 안 돼요. 짝수가 돼야 돼. 그 말은 이 p에 들어가야 되는 애가 홀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노가다를 떼야 되는데 다행인 건 제곱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3부터 대입하시면 6 이렇게 되겠죠. 5 대입하시면 25 더하기 3, 28, 2로 나누니까 14 이렇게 될 거고 5까지 대입했죠? 7 대입하시면 49 더하기 3, 52를 2로 나누니까 26이에요. 더 이상 안 되겠죠? 7까지 11 대입하면 당연히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서 몇 개 나오냐면 3개 나와요. 그래서 2개 더하면 13 이렇게 될 텐데 그래도 이 문제가 이제 1번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얘가 14나 15면 뭘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두 개 곱할 때랑 이렇게 두 개 곱할 때가 겹치는 게 없는지는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겹칠 게 없겠죠. 왜? 두 개가 다 소수일 때랑 1이랑 p제곱일 때는 겹치는 사항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내가 케이스를 나눴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서답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숙명여고의 장점이 단답형, 서술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바로 가면 돼. 4 빼기 2이다. 17번. 인수분해했다. 그럼 얘를 이제 치환한다? 서술형 아니잖아요? 치환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바로 딱 가는 거야. 어떻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가 되겠죠? 이 정도는 바로 슥슥 돼야 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가 이제 x 빼기 1의 제곱이 되니까 a는 1이 아니라 마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값은 마이너스 2, c값은 2가 되니까 얘를 다 더하면 정답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이것도 너무 유명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2y 더하기 ax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4y 빼기 4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3y 빼기 2 그쵸?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y 빼기 2 어디 쪽에? 이쪽에 딱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정확히 마이너스 4y가 나올 텐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써줘야 돼. 근데 여기가 2y 더하기 a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두 개를 딱 더하는 순간 결국 뭐가 될 거냐면 a 값이 그냥 4가 나올 겁니다. 뭐야 이 문제? 그렇죠? 너무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이거 모의고사 변형인데 이게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얘가 64였는데 이제 128로 바뀐 것 뿐이에요. 2의 7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틀리면 안 돼 사실. 무슨 얘기냐? 오메가를 집어넣었을 때 세제곱해서 1되는 오메가를 집어넣었을 때 결국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0이 되는 걸 구하라는 얘긴데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오메가를 구했을 때 걔가 이제 뭐가 된다? 128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128은 2의 7승이고 만약에 여기다 오메가를 하나씩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1 더하기 오메가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고 1 더하기 오메가 3승은 2잖아요. 이게 계속돼서 3개씩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3개를 다 곱하면 지금 몇이 됩니까? 2가 되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개 곱해도 뭐가 나와? 1이 나와서 실수가 나와요. 그 말은 내가 3개씩 일단 곱해서 2가 나오니까 7묶음이면 2의 7승이 되겠죠. 그럼 딱 몇 번째까지? 21번째까지 곱하시면 2가 7승기에 있어서 128이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21번째까지 곱하고 나서 그 다음 두 개를 곱하면 1을 곱하는 거니까 128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3번째까지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44다 라고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20번. 뭐 전형적인 우리 2차 함수 킬러 문제인데 이건 킬러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하냐? 제 지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너무 꿀팁을 많이 전수하는 것 같아. 일단 먼저 이거 다 쓰고 시작하세요. 왜? 어차피 저거 다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쓰시면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되고 빼기 4,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4분의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4 빼기 4분의 k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이 식에다 대입하면 좀 더 빠르겠죠. 그러면 3k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고, 4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더하기 12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우리 문제에서 여기가 2분의 k면 우리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범위 나눠줘서 처리할 거란 얘기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 그랬으니까 이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뭐, 얘가 지금 마이너스 8이 될 때를 보면 돼요. 그럼 k 값이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얘가 5가 되면 되거든요. 근데 k가 5가 되면 얘가 이제 2분의 5가 되니까 얘는 4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절대 마이너스 8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최소값이 2분의 k일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8이 되는 케이스를 보면 돼요. 그러면 4분의 k 제곱이 우리 문제에서 4가 된다는 얘기니까 k 제곱이 16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k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죠. 4가 돼야겠죠. 그래서 k가 아닌가? 그쵸. 괜찮죠? 둘 다 괜찮네요. 그쵸. k가 마이너스 4가 돼도 성립을 하고 k가 4가 돼도 성립을 해.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 각각을 m값을 구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네,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이때 각각의 m값을 그냥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이 m이라 했는데 첫 번째 마이너스 4면요.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누구에 좀 더 가까운 거냐면 얘랑 좀 더 가까우니까 얘가 더 멀죠. 그럼 오히려 최대값은 4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4를 대입한 게 아까 마이너스 4k 더하기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해 주시면 16 더하기 12가 돼서 28이 됩니다. 근데 4가 되면 얘가 이제 2가 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멀어지는 거냐? 마3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그때 k값이 4라고 했으니까 12 더하기 5니까 1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걸 k 더하기 m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건 24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요? 그쵸. 누구?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케이스가 남았겠죠.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3일 때 대입했을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럼 k값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3이 돼서 우리 문제에서 2로 나누는 순간 얘가 이제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죠. 그러면 얘가 마3보다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지금 2분의 k가 마3과 4 사이 있을 때 성립을 할 때 그때 두 개가 나와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중 두 개를 더했을 때 큰 값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나머지 세 문제 남았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두 개가 만난다 그랬으니까 지금 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얘가 y는 x제곱. 어차피 우리가 뭐를 좀 따져주셔야 되냐면 얘는 이제 0,0이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17이 되니까 얘가 있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지점과 여기 있는 지점을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만난 점을 구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야? 연립이죠. 바로 연립. 두 개를 연립을 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요. 2로 나눠주시면 배고프다. 얘가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 한쪽에서 나오는 건 여기서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나오는 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6,1, 하나는 4,16이 되겠죠. 예. 그랬을 때 한쪽이 a라 그랬고 한쪽이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y는 x제곱 더하기 4분의 57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PAB의 넓이가 최소가 되느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당연히 얘가 이렇게 위에 뭐 이렇게 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랑 같은 0,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이 중에 한 점 p라 그랬으니까 얘가 결국 어떻게 두 개의 기울기가 이렇게 똑같은 지점에서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겠죠. 왜냐? 그래야지 높이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의 우리가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공식을 써야 되지만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p의 좌표만 알면 돼요. 그 말은 x제곱 더하기 4분의 57과 뭐를 하면 됩니까? 이때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1과 4,16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3이 되겠죠. 그래서 3x 더하기 k 이렇게 놓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를 끌어당겨 오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분의 57 마이너스 k는 0.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좌표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결국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처럼 묶여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k 값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냥 a, b만 구하면 되니까 a가 2분의 3이라고 알았죠. 그러면 그 2분의 3을 어디다 대입하시면 되냐면 이 식 위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4분의 9 더하기 4분의 57이 되니까 4분의 66이 될 거예요. 그럼 4분의 66은 2분의 33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주시면 정답이 18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푸는 게 학생의 느낌으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학교. 근데 이제 제가 뭔가 다른 스킬을 쓰고 있진 않잖아요. 별다른 스킬을. 그래서 아마 스킬을 쓰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전제하에 이렇게 떠든다는 전제하에 학생 입장에서 풀 수 있는 최대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이것도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죠. 3차 다항식과 1차 다항식인데 px 곱하기 qx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일단 얘는 무조건 누구 거가 되겠어요? px께 되겠죠. x 빼기는 몰라. 근데 각자 써보자. px는 무조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qx는 1차식이 될 거야. x 빼기로 누구 건지 모르겠어.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을 한대요. 그럼 딱 누굴 대입해보고 싶냐면 1을 참 대입을 해보고 싶어요. 그쵸? 근데 1 대입하시면 얘가 0 빼기 p1은 q1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p1 제곱이 q1의 제곱이라는 건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는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p1이 0이면 q1도 0이 나와야 되고 q1이 0이 되면 어차피 p1도 0이 돼야 되니까 둘 다 누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x 빼기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당연히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죠. 힌트는 어디서 줬습니까? 여기 3차식에서 px를 뺐잖아요. 3차에서 3차를 뺀 거야. 근데 이 qx가 1차라 그랬으니까 얘는 제곱하면 2차죠.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지금 얘랑 사라져야 돼. 그래서 px가 최고 차이 계수는 2다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qx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니까 p라고 잡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주시면 됩니까? 계산을 통해서 qx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0을 대입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네, 0을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p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q0에 제곱하면 되죠. 근데 p0을 구하시면 그래서 0 대입하면 3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이 결과가 4가 나오는데 그럼 q0이 2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q0이라는 건 지금 뭐가 되냐면 p의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q0이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 p 값이 지금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0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문제에서 p 더하기 q2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이 식에다 2를 대입하고 이 식에다도 2를 대입하면 게임 끝나겠죠. 네, 지금처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게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2를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4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1이고 그럼 결국 얘는 이제 2가 될 거고요. Q2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를 대입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가 될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실수 PQRS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 이거 오타가 있어요. 얘가 그냥 실수가 아니라 0이 아닌 실수다. 이게 이제 오타입니다. 그냥 실수라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튼 한근을 알파 그 다음에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실수 부분이 0인 허수이고 베타분의 알파는 실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얘를 A라고 두면 얘가 마이너스 A란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BI고 여기는 더하기 CI란 얘긴데요. 두 개를 나눴을 때 얘가 이제 0이 아닌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잘 봐. 얘가 실수가 되면 얘랑 이제 실수배란 얘긴데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결국 여기 있는 결과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C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하는 순간 걔는 뭐가 나오냐면 0이 돼서 모순이 돼버려. 뭐가 잘못된 거야? 마이너스 A와 A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A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어느 숫자를 다 곱하더라도 실수배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는 아니지만 굳이 마이너스 1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 둘 다 실수 부분이 제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두 개를 더했을 때 당연히 실수 부분이 0인 허수가 되게 하려면
일단 B 더하기 C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베타분의 알파가 0이 아닌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베타 값도 0이 되면 안 될 거예요. 네. 그럼 뭐 C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무튼 이 조건을 지키는 하에서 우리가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근과 계수 관계를 좀 쓸게요. 한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걔가 bi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p는 0이 될 거고 q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bi에서 마이너스 bi 곱하니까 b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근 베타라 그랬어요. 그럼 r 값은 당연히 0이 될 거고 이거 조심해야 돼. s가 아니라 2분의 s가 됩니다. 2분의 s는 얘는 이제 c제곱이 돼서 s의 결과는 2c제곱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을 다시 고치시면 x제곱 마이너스 p 더하기 2q인데 p가 0이니까 2q의 결과만 쓰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b의 제곱에 x 이렇게 되실 것이고 r 더하기 3s인데 3s는 이제 6c제곱으로 고쳐서 는 0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한근이 알파 더하기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한근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됩니까? bi 더하기 3이죠. 그럼 다른 한근은 우리가 모든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그거의 켤레근인 이 결과가 성립을 하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2b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곱은 6c제곱이 되고 거기에 9 더하기 b제곱을 써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b제곱은 3이 되고 그 다음에 c제곱은 뭐가 되냐면 이 결과가 12가 될 테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bi의 제곱 더하기 c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3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쫙 풀어봤고요. 거의 무슨 초사형 마냥 푼 것 같아.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100점이 나온 이유가 있어. 일단 숙명여고 학생들이 잘해요. 잘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솔직히 냉정히 말하면 킬러 문항은 없었어요. 근데 왜 했냐?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금 정말 죄송한데 예, 점점 이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꼭 반드시 업로드 하긴 할 거다 라는 약속을 좀 드리고요. 일단 배고파서 밥 먹고 또 다른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